4월 1일에 크게 다친 거야. 수술을 해서 입원을 하고 막 치료를 받겠죠. 이때는 산재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프니까. 오늘은 산재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각 종류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산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고, 질병, 출퇴근. 대부분 알고 있는 게 이 사고. 사고는 그냥 명확하죠. 주로 있는 게 고일절 아니면 인대 파열. 이 이유는 추락 아니면 끼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질병이 이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골병이라고 하죠. 어깨가 아파서 계속 병원을 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산재가 되냐? 우리 예를 들면은 제조 아니면 건설 아니면 급식, 조리원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더 빨리 노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10년, 20년 동안 해서 생긴 질병이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인정되는 게 보상이 나오는 거죠. 산재 보상으로. 이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장 또는 회사에서 다쳐야 되거든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을 보통 그만뒀을 때 이 증상이 심해져요. 그러면 퇴사하고 1년 뒤에 이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회사에서 꼭 발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출퇴근이 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집에서 회사로 가다가 회사에서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을 수가 있어요. 별 문제 없이 난 아무 잘못 없이 사고가 나면 인정이 돼요. 다툼이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12대 중과실이라고 하죠. 또는 범죄 행위. 쉽게 보면은 신호위반, 졸음운전했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때 사실관계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단. 회사에서 집으로 가다가 마트를 가는 거예요. 물 사러. 그럼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가다가 중단됐죠. 근데 마트에서 나와서 가다가 넘어졌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산재가 맞냐 아니냐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일탈인데 원래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방향이 요 방향인데 좀 특이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들렸다가 이렇게 갔던 경우. 통상의 경로랑 다르게 일탈을 했던 거죠. 이때는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저희를 제일 많이 찾는 카테고리는 질병이에요. 사고 같은 경우에도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차를 모르니까 그냥 명확하게 넘어졌다, 떨어졌다. 저희 도움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원무과에 가서 산재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면 다 처리를 해줘요. 이 질병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라는 근로자가 몇 년 동안에 어떤 업무를 어떻게 이것 때문에 관절염이 올 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의학적으로 아니면 법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다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근로복지공단이 나라에서 하는 보험사거든요. 그냥 넣으면 다 해주겠거니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요거 말고 좀 중요한 게 근로자분들이 제일 많이 억울해하는 거. 사고를 동반한 질병이 있어요. 이게 근데 사실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깨. 흔히 제일 흔한 게 회전근개거든요. 건설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깨가 안 좋아요. 그러다가 현장에서 넘어진 거예요. MRI 찍었더니 회전근개 파열이고 그래서 수술을 했던 거죠.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봤을 때는 이 파열이 급성 파열이 아닌 거예요. 주된 원인이 사고가 아니라 퇴행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는데 왜 이게 안 되냐. 그럼 이때 저희한테 오시면 이거는 이제 질병으로 가야 된다 하고 질병으로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진행되는 절차가 완전 달라요. 제일 간단한 거 사고부터 보면 4월 1일에 크게 다친 거야. 수술을 해서 입원을 하고 막 치료를 받겠죠. 이때는 산재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프니까. 그러다가 한 요쯤에 언제 산재 신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4월 20일쯤에 신청을 한다. 자, 사고 같은 경우는 신청할 때 간단해요. 제일 발생 경위서를 쓰는데 일하다 다친 거는 이제 명확하죠. 주변에 본 사람도 있을 거고 크게 다쳤으면 119 타고 갔을 거고 이때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 뒤에 승인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을 할 때는 굳이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가 없고 원무과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다쳤는지 얘기만 해주면 대충 사업장 정보 적고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승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질병 같은 경우는 사고에 비해서 좀 절차가 많아요.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때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재해일이 언제냐. 사고 같은 경우는 내가 다친 날이겠죠. 근데 질병은 계속 아프다가 나중에 이제 신청을 하죠. 그러고 나면은 공단에서 현장 조사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문답서를 보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특진이라고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저희가 재해 발생 경위에서 담았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 번 더 면담을 하고 의사가 업무 관련도라는 걸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 결과를 받아서 공단 담당자가 또 보고서를 작성하고 질병판정위원회라고 하는 데다가 올려요. 심의 상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출석을 해서 질문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7일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1년의 과정이 질병 종류별로 다른데 빨리 되는 거는 한 6개월, 그리고 한 12개월, 만천 같은 경우는 1년 반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출퇴근은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냥 사고 또는 자동차 사고가 있겠죠. 출퇴근하다가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CCTV 또는 다치자마자 바로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회사 사람한테 지금 넘어져가지고 병원을 가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담당 경찰이 작성을 해주는 건데 이때 시속은 몇이었고 가속이 있었는지 역주행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절차는 이제 사고랑 똑같아요. 신청하고 얘네가 보험가입자 확인을 받고 결과가 나온다. 근데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크게 난다. 그리고 아마 저희 쪽에서 받는 비용이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지는 않고 있고 나중에 승인을 받아서 보상이 나왔을 때 그때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만큼 성공보수로 받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하는 게 이득이네요. 그렇죠. 저희도 진행을 해서 보수를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하겠죠. 저희는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 팀인 거죠. 선생님이 보상 못 받으면 우리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아예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산재 종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산재인 것 같은데 아니면 다쳤거나 궁금한 게 있다. 제가 상단에 번호 띄워 놓을 테니까 보시고 그냥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탈한 노무사 황성원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